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5과목을 소화하긴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내가 이제 5과목 중에 2개를 하죠. 그러면은 너는 5개고 나는 2개니까 내가 더 편해 보여? 그렇지 않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네가 더 편할까요? 내가 더 편할까요? 둘 다 편하지 않아. 둘 다 편하지 않은데 경중도 비교할 수 없어.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준 컨텐츠를 이렇게 따라가는 상황이고 나는 항상 그 앞에서 미리 컨텐츠를 준비하고 또 앉아서 강의 듣지? 서서 듣지 않잖아. 공정하려면 네가 서서 강의 들었어야 돼.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다 보면 나도 1년 내내 체력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피로에 지쳐있기도 하고. 근데 그때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우리 수험생들도 나갔겠지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 짠한 마음이 들어. 근데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말해주고 싶은 건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 앞에 나섰을 때 칙칙한 얼굴로 세상 다 사는 것처럼 아, 나 정말 희망이 없다.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표정으로 나서요.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에너지 뿜뿜 뿜어요. 후자지.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나 보고 힘내란 얘기야. 여러분보다 더 가벼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보다 무거웠으면 무겁지 절대 가벼운 인생 아니거든요. 뭐 네가 시킨 건 아니지만 저는 여기다가 더불어 모도해요. 세무 컨설팅도 하죠. 왜? 내 노후 대비야. 돈에 대한 대비 말고 내 노후 시간에 대한 대비. 왜냐면 저는 진심으로 우리 아버지가 일찍 일을 그만두셨거든요. 원래 장사를 하셨는데 IMF 맞고 이러다 보니까 금방 이제 사업이 접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활동이 금방 끝났어요. 그럼 평생 하던 그 일자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한 돈벌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돈을 안 벌 수는 없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회계사 시험 늦게 됐잖아. 게다가 이제 우리 동생도요. 뭐 말하자면 구말리 같은 사연이 있지만 나와 동생 둘 다가 늦게 풀렸어요. 동생도 잘 풀렸어. 지금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수학은 아니고 차석으로 졸업했거든요. 차석으로 들어가 차석으로 졸업한 것 같아. 아무튼 잘 풀렸긴 했는데 그 여전까지가 둘 다 정신 못 차리고 30대 돼서야 뭔가 좀 이제 자식들이 좀 괜찮구나라는 상황이 올라갔으니까 고생들을 많이 하셨지 부모님들이. 근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특별한 기술도 없고 뭣도 없고 하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하던 업을 그만두고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노후에 대한 대비는 돈도 돈이지만 물론 내가 뭐 아주 떼부자가 돼서 막 몇천억씩 있고 몇백억씩 있다. 그럼 일 안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근데 이제 그 상대적으로 우리 시아버지는 여러분들이 귀감이 돼야 하는 평생 공무원으로 하셨다가 은퇴하신 시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매년 공연을 하시는데 노년에 이제 자기 취미생활로 공연을 하시는데 왔으면 좋겠다. 우리 공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안 했죠. 공연을 한다부터 출발했죠. 공연을 한다. 아 그러세요? 또 공연을 한다. 아 그러시구나. 잘하시고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 해도 안 먹히니까 직접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셨어요.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번 주말에 갔다 왔어요.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갈 때까지만 해도 되게 막 힘들고 피곤하고 왜냐면 또 다 챙겨갖고 우리 삐아기들도 챙겨갖고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힘들었는데 제가 가면서 정말 감동한 게 있어요. 우리 시아버지가 여러분들도 이제 삶의 기감이 됐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서 63세까지인가 일을 하셨어. 그래서 이제 생긴 것도요. 완전 딱 이 골상 자체는 그냥 농사꾼이야.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농사를 짓다가 아 이렇게는 희망이 없겠다. 막 그 뒤에 동생이 5명 딸려있는 집에 장남인데 희망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서 육사를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육사로 군인으로 일하다 보니까 군인이니까 여기저기 또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걸 너무 싫어한 거야. 그래서 이제 때 공무원 특채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사 출신인데 공무원으로 해서 결국 공무원으로 은퇴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공무원 딱 은퇴를 하고 나니까 평생을 가족을 먹여 살리는 최선을 다하고 본인이 이제 몇 가지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사진을 배우세요. 그래서 배우신다라고 한 게 벌써 나이가 70 중반이시니까 13년 차가 된 거예요. 어느덧 세월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작가까지 등단을 하셨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꼼지락꼼지락 사진 기록 찍고 돌아다니시더니 어느 순간 이제 정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막 정말 미친 듯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우린 사실 되게 귀찮았어요. 왜냐면 맨날 우리를 피사체로 두고 거기 서봐라 붙잡고 있어봐라. 근데 우리야 어른이니까 시키는 면 시킨 대로 하지만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대놓고 싫어했어요. 맨날 할아버지 맨날 사진만 찍어. 그리고 나보고 맨날 서 있으라 그래. 그리고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막 비싼 피사체라고 맨날 얘기할 정도로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어느 순간 작가가 되시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놀라운 점은 그랬던 거고 두 번째는
그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악기라는 걸 다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한번 해볼까라고 할 때 손이 얼마나 굳어 있을 거야. 생긴 게 딱 진짜 농사꾼이거든요. 손 막 시꺼멓고. 그러니까 이 악기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생겼어요. 근데 그 나이에 피아노를 친다는 거는 이 손이 안 굴러가니까 60대 중반에 피아노를 배운다는 거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클라리넷이라고 하는 이 악기가 있는데 그걸 한번 배워보겠대. 가장 간단한 악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손이 꼼짝꼼짝 되냐고.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셨어요. 정말 삑삑 소리가 나고 막 가서 우리 애들이 막 불고 바닥에다 던져놓고 하는 거를 매일 가서 연습을 하시고 피나는 노력을 하셔서 그 동호회 비슷한 데 들어가서 이번에 처음 공연을 가보니까 동호회는 30대부터 출발해서 우리 아버지는 노년 완전히 고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0대까지 다양한 계층이 거기 있는데 그 젊은 사람들 속에서 껴서 하시려면 민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입술이 다 부르터요. 원래 성실하기도 하지만 입술이 다 부르트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공연까지를 하시는 거지. 그래서 나는 무슨 학교 발표회겠지라고 해서 갔더니 제법 하시는 거예요. 제법. 그래서 아버지가 3가지를 하는데 사진 그리고 지금 클라리넷 그리고 성악을 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3가지를 연습을 하시는데 젊은 사람들과 그 동호회 안에서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시려고 엄청나게 바쁘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 왜? 너무 스케줄이 빡빡하셔서. 근데 정말 밝게 긍정적으로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삶을 끌어가는 자세 자체가 정말 다르구나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멋지게 살기 바래. 나도 그러려고. 결론은 너하고 나하고 사람 중에서 나도 겁나 빡세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 앞에서 웃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으니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나 같은 선생님을 만나서. 잡벅이야. 지금 마지막 단계는 잡벅인데 그렇잖아요. 맨날 쌤이 칙칙하고 힘들고 그냥 막 정말 말 그대로 강의하기 위해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열심히 밝고 긍정적으로 사는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마주보면서 여러분의 꿈을 키워가는 거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도 저와 함께 같이 이 시간을 같이 공유하면서 가고 있는 거니까 조금 지치고 힘들더라도 좀 더 힘차게 아시겠죠?